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휴장이었었죠. 이제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일정 부분 소강 국면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증시만의 논리로 올라가는 업종과 테마 등이 등장할 것인가 오늘 장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예고되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힘을 걸어본다면 얼마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중소형주 랠리를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그 랠리의 중심에 서게 될까요? 그에 대한 고민을 잠시 후 살펴보면서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어땠는지부터 살피면서 시작해 보시죠. 어제 국내장은 아쉬웠습니다. 전강 후약의 흐름이었죠. 최근에 자주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한 이틀간 시장이 좀 강했었는데 어제는 또 상승분을 좀 반납하기는 했었죠. 다만 일단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준 상황의 전강 후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 여러 만기 흐름 혹은 미국의 휴장 이런 이벤트 등이 겹쳐 있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어제는 코스피 0.6 상승, 코스닥 0.3 상승으로 끝이 났네요. 시장 측면에서 살펴봤을 땐 GPU, TPU가 진영을 나눠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한 번 더 야기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이어지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았던 SK 하이닉스가 어제는 반등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 재설계 루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인도 했죠. HBM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SK 하이닉스 어제 4% 정도 상승을 나타냈죠. 50만 원을 깰까 살짝 걱정했었는데 일단 반등을 주면서 54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어제 유입됐네요. 하이닉스의 지지 덕분에 어제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으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AI 진영의 논리가 강화되면 항상 같이 가는 게 전력단입니다. 어제 전력기기 종목들 역시나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산일전기,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은 시세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 쪽의 상승으로 강하게 시작했던 코스피가 상승분을 줄이면서 끝난 데는 금통위 이슈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통위 결과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상승분을 줄였습니다. 이슈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네이버 차트 한번 준비해 주시죠. 네이버 두나무 이제 합병 관련한 공식 발표가 있었던 어제였었는데 때마침 이 상황에 업비트가 540억 원의 해킹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나무 혹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또 네이버까지 함께 떨어졌죠. 네이버 어제 4.5% 하락으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네이버 이슈뿐 아니라 두나무 업비트 이슈까지도 악재로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호재성 이슈에 민감하기보다는 일단 이러한 이슈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네이버가 되겠고요. 그 밖의 이슈로는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해서 고려아연 영풍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어제 모처럼이었죠. 엔터주들의 반등이 돋보였습니다. 하나증권이었는데요. K-팝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돼 있는데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SM, YG엔터, JYP 엔터 등이 동반 반등을 줬네요. 엔터 4사가 이렇게 동반 강세를 기록한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그 밖의 이슈로는 아이폰과 OLED 이슈 속에 덕산네오룩스의 급등이 있었고요. 로봇주들 시세 괜찮았죠. 일부 남북 경협주의 강세도 있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 속에 APR의 힘이 한 번 더 확인이 됐었고 시장이 정말
응집해서 가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순환 이슈 따라 순환이 돌고 있다 보니 IPO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나 앵커가 IPO 종목들 관련한 브리핑을 또 정리해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상장했던 아로마티카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전체적인 시장은 정강후약이었으나 그리 나쁘게 평가할 것은 없었던 가운데 네이버 이 업비트 두나무 이슈가 조금은 눈에 띄는 거슬리는 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외치는 피지컬 AI 모처럼 한 번 더 과거 자료를 가져와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올해 6월에 방송이었었는데요. 로봇 시대의 핵심은 결국 휴머노이드다. 저출산과 고임금 국면에서 인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가 로봇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AI가 성장하면서 데이터 처리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 근무 시간은 단축되고 노란봉투법은 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사 갈등의 여지가 좀 커진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로봇이 개별적인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갔었죠. 그래서 하반기 로봇주들 굉장히 뜨거웠었고 상반기도 뜨거웠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어찌 보면 실적 시즌 잠깐씩을 제외하고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꾸준했던 시세를 냈었죠. 전체적인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로봇 등의 첨단 기술 경쟁은 계속되고 있죠. 미국도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혹은 이것을 물류 로봇 등으로 실제 많이 쓰는 것은 아마존 등이 될 것이고요. 중국은 빠른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죠. 유니트리, 유비테크 등을 중심으로요. 한국은 사실 양산력 측면에서는 지금 기대할 요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정밀한 기술력 중심으로 봐야 될 겁니다. 로봇 생태계 구축 속의 핵심 부품이 그래도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감속기, 액추에이터, 센서, 카메라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빅테크와 협업한다, 손 잡는다 등의 내용일 텐데요. 최근 들어서 빅테크와 협업을 얘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내 로봇 부품주로 좀 추려본다면 로보티즈, 하이젠 R&M, 사면, SPG, SBB테크, 한라캐스트 이런 종목들을 같이 얘기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사면과 SPG, 한라캐스트 이들 종목이 어제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사면은 상한가, 빅테크 두 곳 수주 이슈, 휴머노이드 관절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어제 단숨에 부진한 흐름을 떨쳐버리고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SPG의 로봇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LG 사이언스 파크와 기술 협력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LG 키워드가 붙으면서 11%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또 수주 규모가 꽤 있다라는 소식에 한라캐스트 역시나 14%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피지컬 AI에 대한 키워드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각 대기업에서 이제 그룹 조직 개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측에서 스마트 팩토리 TF를 신설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한 번 더 로봇주에 추가적인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조적으로 앞서 봤던 AI 혹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속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각 국가에서는 산업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경쟁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의 정책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로봇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삼성, 현대, SK, LG 등에서도 로봇 언급을 쏟아내고 있죠. 주의점은 아직까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 로봇주는 상승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겸 꽤나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거래일 동안 다시 로봇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앞으로의 로봇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재가공을 했습니다. 이족 보행을 정말 균형 잡
높이고 안정성 있게 해내는 것.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카메라, 라이다를 결합한 센서 융합 기술이 더 발전돼야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라이다, 센서 이런 쪽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고 중요하다는 손 동작이요. 사람의 손에는 25개 뼈와 30개의 관절, 수천 개의 촉각이나 압력, 온도 수용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움직임의 자유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건 사람의 뇌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죠. 뇌나 감각 등이요. 그런데 이것을 로봇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으로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훨씬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감각 측면에서 압력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냐가 앞으로 휴머노이드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피는 관절과 근육의 역할을 해주는 것, 바로 로보틱스의 꽃,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준으로 액추에이터는 40개에서 50개 정도 탑재가 됩니다. 전체 로봇의 비용단의 70%를 액추에이터가 차지한다고들 하죠. 그리고 그 액추에이터의 비용 50%를 감속기가 차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한 기업들 가장 앞단에서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았던 최근이고요. 모터 기업들 혹은 부품이나 로봇 손 기업들도 있을 거고 카메라 혹은 로봇 센서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 이제 SPG, SBB테크 이런 사면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나타냈던 로봇 손 이슈에 반응한 원익홀딩스도 이 부품단으로 혹은 로봇 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이 중에서 어제 간 종목도 있고 최근에 정말 뜨거웠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로봇 내에서는 순환하면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며 어찌됐건 반드시 그날 올라가는 로봇이 한두 주는 끼는 흐름이 시장 내에서 시세가 완전히 무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일이 별로 없었던 올해인데 이 관심이 계속될지 궁금해집니다. 모두가 보는 로봇. 결국 국내에서 피지컬 AI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가장 최신 뉴스들만 짧게 업데이트한 거고요.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팩토리 TF 신설 이슈가 있었고요. LG전자도 조직 개편 내에서 로봇 M&A 냉난방 분야에 대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LG 쪽도 로보티지 이렇게 해서 LG 관련한 로봇주들, SPG 등 해서 관심받는 기업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엔비디아와 합작해서 피지컬 AI 모멘텀이 한 번 더 언론 보도를 통해 강조가 됐습니다. 2026년도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엔비디아 현대차 공장을 누비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치가 올라갔죠. 네이버도요.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 등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 산업용과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을 이 정도로 좀 따로 빼봤고요. 로봇 전체에 대한 밸류체인들도 자주 보여드렸었죠.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부터 해서 관련한 로봇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자율 이동 로봇 업체로서 시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하면 한 번씩 관심을 받는 종목인데 워낙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며 거래가 되고 있어서요. 어느 종목으로 체크를 해야 될지 지켜봐야겠죠. 소프트웨어단의 클로봇 이런 종목일지 아니면 자꾸만 눈에 띄는 요즘 IT 부품단의 카메라 모듈일지도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자율주행이건 휴머노이드건 사양이 올라가는 IT 부품이던 간에요. 카메라는 당연히 더 탑재가 될 것이고 그 성능에 대한 니즈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기가 지금 기판과 MLCC에 가려져 있지만 카메라 모듈 사업부도 분명 부각이 될 것이고요. LG 이노텍이 들어가야 되는데 카메라 쪽에 여기 LG 이노텍이 빠졌네요. LG 이노텍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광학 솔루션 부분
부분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어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 수 있을지 IT 부품단 역시나 오늘 전략으로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런 IT 부품, 로봇 이런 이슈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체적인 코스닥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죠. 코스닥을 띄우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 여러 자본을 투입하는 여건을 만든다던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66%, 코스닥은 30% 정도 올랐죠. 코스닥은 투기판이다 혹은 작전 세력의 놀이터다 아니면 좀 좋은 기업들은 다 코스피로 간다라는 것에서 늘 코스피 대비 좀 소외됐던 측면은 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 측에서 12월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7년 만에 코스닥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그 내용은 세액공제 확대해주고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상향해주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올리고 이런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다 등이요. 코스닥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천스닥 기대할 수 있을까요? NH투자에서는 내년도 코스닥 지수는 예상치 1,1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 속에서 정책펀드로 인한 자금률 을 기대한다라는 것이고 눈에 띄는 종목들로는 반도체, 바이오, 미디어, 화장품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죠.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인데요. 자, 코스피가 2년 시계로 보면 50% 올랐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너무 아쉬운 흐름이었던 건 분명하죠. 물론 그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코스닥에 대한 이런 부양의 의지가 등장했다면 코스닥은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전체를 다 분류하지는 못했고요. 약간 노란색 배경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단에 연결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2차 전지, 일부 반도체, 로봇, 엔터나 뷰티, 펄어비스 게임주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 그 외에는 다 파란색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총 상단의 키워드로는 바이오가 어찌됐건 압도적인 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2차 전지, 로봇, 엔터 뷰티 등이 자리하고 있다입니다. 이들은 사실 AI 중심의 질주가 있었던 올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간 흐름을 기록했었던 거죠. 이제 AI에 대한 약간의 미세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쪽에서 중소형주 랠리를 보여줄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코스닥의 부양 의지가 나왔다라는 점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속 뉴스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확인할 뉴스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유럽 증시는 소폭 올랐어요. 미국은 휴장이었던 가운데. 그런데 유럽 내에서 ASML 등의 반도체 장비사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오라클이 끼네요. 모건 스탠리에서 오라클이 AI 과잉 투자로 신용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고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수익화 논란?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AI 투자 축소 우려, ASML이 유럽에서 하락했다. 이런 시황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슈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닌 가운데 국내에서 이 버블론, 거품론, 수익화 논란을 또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긍정의 뉴스도 있어요. HBM부터 패키징, 선단 공정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어서 2027년까지 생산 라인 다 꽉 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제품 등을 받게 되는 것은 스타트업은 꿈도 못 꿀 일이고 빅테크만 겨우겨우 물량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메모리에 더 집중한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국내에서
이 악재보다 호재에 반응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전체적인 시장 파이의 성장은 HBM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어서 조정을 딛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일본과 중국 쉽게 사이가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일본에서는 이제 대만의 유사시는 우리도 유사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자존심이 긁힌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지키려면 내부 결집을 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쉽게 숙이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격화 내용들이 혹은 불편한 감정이 지속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 다시 인류에 해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꺼냈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일본이 좀 자제해라,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 오히려 중국 편을 들어주는 분위기, 미국과 중국의 요즘에 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중국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서 더 마음껏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쪽이 격화되고 시장이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화장품, 엔터, 호텔, 카지노 등이 관심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 중에서 일부만 움직일까요? 어제 마침 엔터가 움직였고 APR,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도 있다 보니까 화장품 쪽도 체크는 해두겠습니다. 다만 이들이 사이즈로 봤을 때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나 주도할 만한 힘은 없다. 그냥 한 2군에서 3군 정도의 종목군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을 배제한다라는 얘기를 일축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이에 따라 수혜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2차 전지에게 괜히 센티 위축일까 싶어서 살짝 걱정되는 뉴스라 가져와 봤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협정안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미국과 진지한 대화 준비 완료돼 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네요. 재건 기대는 여전한데 이쪽이 요즘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변동이 좀 심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들 살펴봤고요. 분위기 파악입니다. 시황 측면에서는 미국장 휴장이었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한 배팅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일 갈등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틈새 전략 정도가 될지 지켜봐야겠죠. AI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개발 역량 총집합해서 반도체 AI 쪽을 혁신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제는 HBM을 갖고 있는 것이 곧 권력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워낙에도 HBM에 대한 성장 전망은 좋았으나 쇼티지에 대한 논리가 더 강화될지 보시죠. 시황과 AI, 전체적인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어서 살펴봤고요. 코스닥. 천스탁 기대가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5,000선 얘기 나오고 코스피가 어찌됐건 4,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일정 부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 정말 자금 투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자극할 수는 있겠죠. 그 앞단에 앞서 보신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자, 바이오는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워낙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작년이었죠. 알테오젠, 리가케, ABL 바이오, 이런 바이오텍 중심의 랠리가 뜨거웠었고, 그 중간중간부터 올해까지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여전히 비만 당뇨 치료 제단이 되겠습니다. 일라이릴리 또한 미국에서 좋은 시세를 이어갔고요. 못 갔다가 최근에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CDMO 업체들도 있었고요. RNA 혹은 카티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한 기업들도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앱클론 이런 종목들도 어제는 하락이었지만 최근의 시세를 본다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 들어간 기업들 흐름이 좋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바이젠셀 어제 상한가 가기도 했죠. 요즘에 이런 바이오 쪽 내에서도 약간 작은 종목들로도 옹기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기조 내에 관심을 받게 되는 바이오 종목이 더 많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이요.
2025년은 로봇 성장의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빅테크나 각 대기업의 조직 개편 이슈 그리고 수급 이슈 측면에서 로봇주가 다시금 관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일정. 미국은 밤사이 휴장이었고 오늘은 조기 폐장인 날이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마마워즈. 약간 지나가는 가벼운 농담격으로 지난 월요일에 일정에 마마워즈 있는데 엔터주 가려나요? 이랬는데 정말 엔터주가 어제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연결고리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일정이 있다라는 것 정도고요. 한국의 산업활동 동향이나 관광 통계 데이터 등이 오늘 발표되니까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어느 정도로 증가를 보였는가, 만약에 기대 그 이상이었다 혹은 기대 그 이하였다에 따라 앞서 봤던 중일 갈등 수의 모멘텀의 사이즈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속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섹터 뉴스 가보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좀 잠잠한 자동차 쪽 단발적으로 조금씩 관심을 받는 정도인데 오늘 자동차 주주분들을 위한 브리핑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동안 관세라는 그 부담감이 주가를 많이 억누르고 있었고 최근에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던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하이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점점 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힌트들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황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눈높이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권사가 IM증권과 다올투자증권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이번에 자동차 수출액도 증가했다는 점 고무적인 요인으로 짚히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이후에 수출액 자체가 감소를 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꺼내들면서 자동차 섹터의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죽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11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1일을 기점으로 관세 축소분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부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특근 물량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 팰리세이드와 관련해서 수출 물량을 신규로 생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마켓 셰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고요. 반등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는 생산 증대라는 차원에서 모멘텀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수출액 지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11월 한 달을 기준으로 살펴보신다면 전월 210억 달러 그리고 지난 수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9월 237억 달러 대비 견조한 숫자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사이클 전개로 인해서 주가 회복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내러티브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관세에 따른 눌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으로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그 수출액이라든지 매출 그리고 숫자가 정말 단단하게 잘 찍히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가의 억눌림 현상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억눌렸다는 점 그 두 가지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부담감을 거의 다 털어냈으니 내년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넘어가서 유럽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 이유는 즉슨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히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든지 CO2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효과로 인해서 유럽의 전기차는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 자체에서 자동차 시장이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치고 들어갈 만한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사실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가율 자체가 시장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메꿔야 할 갭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유럽 시장이 어쨌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 자체가 모멘텀으로 짚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실제로 이러한 경쟁에서 잘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신차 출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소형 EV,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신차를 출시하고 있는데 이 신차 효과가 이제 앞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내러티브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 요인이기는 합니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을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 신차를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보면서 내년에 대한 이 실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가정하에 합산 유럽 판매량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지만 내년부터는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판매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견조할 것으로 그리고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 자체도 영업이익 쪽에서 두 자릿수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고무적인 전망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는 왜 이런 호실적인 전망이 되는지 그 요인들을 정리해 본 건데 기아차와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차량 모델이 미국에서 판매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HMG-MA 이 신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짚히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업황이 반등하면서 인도 시장에서도 신차 출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관세가 15%로 축소가 되면서 그동안 안고 있었던 비용 부담을 털어냈다는 점 그리고 그에 이어서 관세 환입 가능성까지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보틱스와 관련해서도 이제 로봇 기업으로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난번 로봇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이 결국에는 현대차의 밸류 쪽으로 반영이 되면서 현대차의 밸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아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짚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래는 왜 이런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인도 시장이라든지 자동차 관세 부담 축소 같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겹치는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세분화해서 살펴본다면 일단 텔룰라이드, 2세대 텔룰라이드를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 텔룰라이드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세대를 성공적으로 잘 출시한다면 그에 따른 기대 효과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 특히 인도와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짚히고 있다는 점 현대차와 기아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품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한 흐름에 잘 탑승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완성차들이 이렇게 길을 뚫어준다면 그 다음에 딸려 나오는 쪽이 바로 부품사들이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에 부품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그 안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쪽을 고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쪽에서 살펴본다면 HL만도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202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3%,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북미향 쪽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내러티브, 그리고 중국과 인도 중심 신흥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짚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 부담이 축소가 됐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HL만도인데요. 완제품 액추에이터를 통한 경쟁력 차별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와 관련해서 설계, 조립, 생산에 따른 완제품 형태의 공급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연결고리가 상당히 깊은데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서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의 잠재 고객사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2026년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HL만도 최근에 잘 가고 있죠. 어제도 1.77%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로봇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계열사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현대모비스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대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향으로 액추에이터를 설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더 잘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떨어지는 수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액추에이터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액추에이터 설계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마진 수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는 추후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렇게 모멘텀이 짚히고 있는 만큼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지금으로부터 추가 상승 여력은 26%가량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30% 지금 3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7만 원까지 올려잡을 수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로보틱스라든지 현대차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오늘장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 현대차 계열사들까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넘어가서 한 가지 종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 살펴볼 텐데요. SL도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는 아니지만 이 HMG 그룹의 계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반자로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신차 사이클 수혜로 인해서 내수라든지 북미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 짚히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램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그만큼 매출이 확대
설계가 되면 SL의 매출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 구조겠죠. 그리고 관세 인하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그리고 로봇 기대감을 감안했을 때 SL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 의견을 추천한다라는 대신증권의 의견까지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안정적인 실적과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동차가 됐든 로보틱스가 됐든 현대차 그룹의 밸류 체인단 쪽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대장주격인 이 완성차 기업들을 고려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아랫단에 있는 수혜가 예상되는 부품사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11월에 대해서 얼추 마무리하고 12월을 준비하는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MTW 김진만 위원님, SK증권 조성호 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성호 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챙겨보겠습니다. 정강 후약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물론 주 중에는 굉장히 좋은 시세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약간의 시장 탄력은 확실히 좀 둔화된 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조정은 아니고요. 또 반등을 주기는 준단 말이죠.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베팅을 해야 될까요?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때입니까? 아니면 계속 조금씩 이익 실현 해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포지션 그냥 홀딩일까요? 공격이냐 수비냐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수비 쪽. 지금은 골을 넣는 것보다는 골을 좀 안 먹는 쪽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사실 요즘 시장 여러분들 조금 그 짜증스러움이 아마 좀 있는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사실 AI 버블 논란이다.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다. 다 그런 노이즈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요즘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좋은 날은 좋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좀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주가의 흐름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이제 식는 느낌이 좀 딱 눈에 띌 정도로 들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강 후약, 그러니까 아침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오후장에는 그냥 흘러내리는 광경을 좀 자주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번 주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나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 주주 여러분들이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오기 어려운 주가 흐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역시 국제한 클래스다. 이 K증시가 원래 이런 곳이었지. 사실 이런 푸념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시장의 질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주 이 시간만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80조를 상회했는데 이번 주 어제자 기준으로 75조까지 일주일 만에 5조 원이 싹 빠져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단 정말로 금리 불확실성이다, AI 버블 논란 때문이다 뿐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우리 시장에서 보고 있는 많은 장면들이 좀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씬들이 많이 좀 목격이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도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코스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원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월말로 가니까 이제 15조 원 정도로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냥 가쓰고 이제 수염 쓰다듬으면서 환율이 부담이야, AI 버블론이 있구나, 많이 오르기도 했지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이런 키워드보다도 그 이면에서의 어떤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좀 지저분한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좀 투자 심리는 당연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좀 수비 쪽, 골을 안 먹는 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시장이 근다고 여기서 이제 랠리가 끝나고 이제 하단을 막 깨고 내려가거나 사실 그런 기상까지 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시장은 좀 숨고르기나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AI 버블론이 이제 좀 진정이 되거나 진화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미국이 이제 금리에 대한 경로가 좀 가시성이 좀 확보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반등의 키워드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이번 요즘에 좀 시장이 좀 떼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10월에 금리 인하하고 또 12월도 하는, 그러니까 더블 인하를 생각을 했는데 12월 금리 인하가 이제 불확실해지니까 시장이 한번 요동을 쳤었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연준한테 12월에 너 안 내리면 우리 시장 삐질 거야 하고 좀 약간 으름장을 놓은 주가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금리는 당장 12월에 안 내리더라도 결국엔 내리는 기조로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아전 인수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후임 인사에 대해서 비둘기적인 어떤 인사라는 쪽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 불확실성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다시금 이제 가시성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당장 오늘이냐 내일이냐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 공격보다는 조금 수비 쪽에서 일단은 좀 골을 안 먹으면서 다시 이제 역습을 노릴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키는 전략 속에서 다시금 공격수로서 포지션을 바꿀 힘을 좀 모아가는 때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어떻게 시장 포지션 취하고 계시는지, 공격과 방어에서 그간은 사실 조정 시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공격의 느낌이 강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네, 소극적 투자를 집행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절대 투자의 끈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11월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11월 자체의 난이도가 근 2년간 시장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한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로 봤었을 때 저는 11월은 조금 이제 지키면서 살아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월에는 그래도 산타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미국 쪽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미국 쪽은 고용 침체가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소비도 침체가 돼서 이러면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AI 투자가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면서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2월에 유동성이 많이 조금 이제 공급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좀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SLR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게 일부 이제 양적 완화의 기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LR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까지 집행이 되면은 분명히 시장 자체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측면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윤택한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강 후약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저는 환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원달러 환율 관련된 이슈가 단발적으로 마무리가 되기에는 지금 강달러까지 집행이 되는데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좀 이중고 역할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한국 시장에 접행하기 좀 선뜻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에 거의 14조를 팔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팔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여태까지 상승장 때 매수했었던 물량들을 모두 매도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막 연기금이 어떻게 이제 환방어를 한다, 이런 게 사실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2월에 어느 정도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강달러 자체는 살짝 꺾임으로써 1,500원보다는 그래도 1,400원에 근접해서 환율 자체는 살짝 안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소극적인 투자를 10번 정도 하면은 제가 적극적인 투자로 바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12월은 11월보다 훨씬 더 나은 시장이고요. 산타 랠리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연기금 쪽에서 코스닥 투자도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화의 가치가 조금 더 낮아질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수치 자체는 코스닥도 1000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왜 V자 반등이 안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생각보다 바닥을 빠르게 잡았고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틀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지수가 좀 기특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손절하시기보다는 손절할 타이밍도 늦었고 올라갈 때 어느 섹터가 올라갈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조금 소극적 투자 집행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어떤 톤인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신 김에 2년으로 치면 코스피는 50%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한 1.6%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 얘기, 연기금의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코스닥으로 갔을 때 효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섹터 분야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조성우 부장님, 바이오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사실 코스닥 바이오로 엮기에는 그동안 조성우 부장님은 약간 코스피 쪽 대형 바이오를 좀 안전하게 언급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라는 키워드로 한번 답변해 주신다면. 예, 뭐 코스닥 바이오 쪽은 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거는 사실 코스닥 바이오 들고 있으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러 갑니다. 그 변동수 아시잖아요, 그거 그죠? 뭐 화장실 갔다가도 막 옷 입고 뛰어나오고 그래야 돼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근데 코스피 바이오는 좀 그래도 좀 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거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람 나고 주식 난 거고 주식 나고 사람 난 게 아닌데. 결국에 이제 주식이라는 게 우리의 자꾸 일상을 좀 먹고 막 이러면은 이제 주식에 얽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얽매이셔갖고 막 일상생활에도 막 지장받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좀 투자를 하지 말자가 지론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스피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하고 맞물렸을 때 바이오는 뭔가 또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12월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코스닥 그 바이오 종목 중에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쪽에서는 뭐 텐베거 종목들이 막 대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50억으로 유지됐다 한들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에는 모르긴 몰라도 이제 코스닥 시총상의 바이오 쪽은 그런 좀 양도세 회피 수급적인 부담에서 자유롭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눈에 띄는 바이오는 역시 코스피 쪽인 것 같아요. 코스피 쪽은 물론 이제 덩치도 원체 크기도 하지만 또 실제 코스닥 대비해서는 코스피 바이오 쪽은 사실 뭐 양도세 우려를 할 정도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대단한 종목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지금 12월은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수급적 효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 주에 바이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코스피의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 유한양행이나 뭐 녹십자, 종근당 물론 이제 눈에 띄게 큰 상승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만 뭐 3% 전후에 그런 상승을 은은하게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는 하이닉스를 쳐다보고 네이버를 쳐다보다가 오히려 이쪽 코스피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 좀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좀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에 좀 차트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것도 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이번 주에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상장하면서 좀 약간 이제 그 두 종목의 좀 리레이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군집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선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뭔가 좀 군집성이 조금씩 붙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 바이오 쪽은 코스피 쪽은 12월에는 좀 굉장히 좀 약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단에서 기존에 말씀 주신 대로 코스피 내 제약바이오로 좀 압축을 해주셨고요. 사실 코스닥 쪽의 종목들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얼마 전 ABL 바이오도 그랬고 어제는 알테오젠 기술료 수령 이슈도 있었고요. 물론 주가상으로 알테오젠은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조성호 부장님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코스피 제약 바이오 쪽 종목들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셨고 오늘도 그와 관련한 업데이트였습니다. 시청자분이 앞서
화장실도 못 간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이 화장실에도 컴퓨터 하나 설치할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네요. 네, 김진만 위원님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각자 좀 종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섹터보다는 좀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서 부장님 코스피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코스닥 쪽 이야기 드리면은 이제 바이오텍이라는 이제 새로운 섹터가 새로 생긴 겁니다. 즉 이제 예전에는 삼상 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따져서 조금 이제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바이오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수 이제 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코스닥 상위권 종목군들이 뭐 여전히 이제 이제 상장하고 있는 주식 수가 많은 종목들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알테오전을 필두로 해서 말보리펩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예전보다 조금 다른 액션들이 다른 평가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BL 바이오도 지금 이제 관련 이슈 나오고서 예전 같았으면은 또 세론 나오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또 다시 이제 내려가는 공매도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얼추도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주가가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기술 수출 잘하는 기업들은 코스닥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바이오가 다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종목별로 이제 살짝씩 온도차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바이오텍 그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더 갈 종목을 보시게 되면 저는 여전히 리가켄 바이오가 현재 주가에서 더 올라가게 가능성 혹은 기술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 가장 무기가 많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뭐 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이틀 연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가격이 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3일 전에 이제 3일 연속 급락했었을 때는 이제 삼바의 시간은 끝났다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비교해서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틀 만에 오르니까 또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냉정한 시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가총액 자체는 적정합니다.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에피스를 떼어낸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에피스 때문에 밀렸던 수주들이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피스홀딩스는 이제 시밀러 쪽은 괜찮습니다.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 쪽까지 해서 글로벌 탑 기업이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자체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신약 쪽은 확실히 후발주자입니다. 에피스 쪽은 신약 쪽은 그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가격이 뷰를 만들지 말고 실제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셨을 때 지금 두 종목이 갖고 있는 가격대는 그냥 적정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탄에 대한 두 분의 시각 확인을 받아봤고요. 이제 바이오 말고 코스닥 혹은 코스피 내에서도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쪽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도 스마트 팩토리, 로봇 키워드 강조하고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게 사실 현대차그룹이나 LG그룹의 로봇 이슈인 것 같아요. 네이버도 피지컬 AI, 엔비디아랑 손잡고 하겠다고 하고 오늘도 이제 일전부터 이제 일정에 대한 공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이죠. 현대차그룹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정말 공장에 투입되는가.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잘 투입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등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그러면 현대차 관련한 로봇을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액추에이터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못 갔던 쪽, 뭐 시메스, 아니면 삼성 쪽의 이렌시스인가요? 이런 쪽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의료 로봇도 의료 수술 많이 한다는데 고형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로봇주는 계속 돌아가면서 특징주격으로 급등을 주니까 뭘 사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조성우 부장님은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만약 한 3억을 맡긴다. 그러면 로봇주에 뭘 베팅하시겠어요? 로봇주는 3억까지 할 건 아니면 3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정도로. 왜냐면 로봇주 변동성 크니까요. 뭐 저도 뭐 객장에서 뭐 로봇주를 뭐 매매하기도 합니다만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포인트는 군집성이
보일 때와 안 보일 때의 좀 전략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군집성이 좀 안 나올 때는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좀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딥하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군집성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로봇주가 거의 11월 내내 거의 조정이었어요. 거의 이제 내내 이제 조정이었다가 어제 일제히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전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군집성이 좀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고요. 따라가는 종목도 나오고 이런 모습이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좋은 영역에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제 로봇주라고 해서 우리가 각광받지만 사실 로봇주의 현재 수준은 K 기준이에요. K 기준으로 K바이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로봇주는 솔직히 제가 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초치는 것 같지만 아직은 높은 수준의 로봇 기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추에이터니 뭐 이런 거 이제 주변 부품이나 핵심 부품 이런 쪽이 이야기죠. 이를테면 중국의 상해를 가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기서 춤을 추고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팔이 뭐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직은 우동 국물을 붓고 있는 단계니까 아직은 대신에 그만큼 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이제 그 하얀 도화지처럼 앞으로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K바이오처럼 또 어마어마한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옥석 고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에 좀 여러분들 손쉽게 접근하시려면은 이제 군집성이 확대됐을 때, 그랬을 때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2선, 3선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주의 군집성이 딱 커졌을 때, 예를 들면 어제 뭐 사명 같은 종목이 상한가 같든가, 그러니까 이런 걸 오늘 뭐 시가에 따라갈까 이런 계산보다는 로봇주가 군집성이 확인이 됐어. 그러면은 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아직 이제 시세가 안 난 종목들, 2선, 3선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후속 시세를 기다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로봇주는 이번 달에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로봇주는 사실 한번 물리면 굉장히 꽤 고생을 합니다. 꽤 고생을 하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코스닥에 또 활성화 정책이 로봇주에 뭔가 또 이제 수급적인 어떤 우호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주 뭐 트레이딩 선에서는 지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이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전략 받아봤고요. 김진만 위원님 어떠세요? 로봇 3억 어디다 쓰시겠어요?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3억 투자하기에는 저는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로봇이 좋은 건 아는데 가격적으로 이제 바이오랑 사실 그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화장실 가서도 이제 계속 종목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sek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 부장님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밀릴 때 좋은 건 아는데 밀릴 때가 정말 답답한데 로봇이 이게 상방의 끝도 좀 잡을 수 없습니다만 하방의 끝도 잡을 수 없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수 조정 나올 때 로봇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었을 때 로봇을 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밸류 축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그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로봇 섹터가 좋아서 너도 나도 오르는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나 이제 LG가 보여주고 있는 로봇에서의 약진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위아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탄력적인데 만약에 이제 오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받게 되면 현대위아가 갖고 있는 모빌리티 혹은 이제 로봇 관련 속 섹터 쪽에서의 그런 약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돌파 위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영과 SPG까지 가는 시장이면은 분명히 하이젠 RNM도 돌파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현대위아를 이제 로봇주로 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덜간 종목 내에서는 하이젠 RNM이 예전에 그 명성을 되찾으려면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로봇은 한번 이제 시세 붙으면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뭐 20-30% 오르는 건 정말 1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어제 또 매도세가 굉장히 원익홀딩스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제 로봇 쪽 올라가길래 원익홀딩스도 올라가겠네 했는데 어제 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과대 낙폭 쪽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원익 로보틱스를 갖고 있는 원익홀딩스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억을 투자하기에는 섹터가 갖고 있는 매력도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저도 이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투자할 만한 그런 섹터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밀릴 때 걱정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 위아, 하이젠 R&M, 원익홀딩스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억에 대해서 두 분 다 약간 보수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괜히 시무룩해지네요. 자, 프리마켓 출발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문을 열어서 사실 지금 당장의 시세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일단 시총 상단의 종목들 보합권 정도이네요. 나쁘진 않은데 뚜렷하게 막 내달리는 종목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승률 상위에서 초반에 치고 나가는 쪽이 무엇인가 좀 볼까요? HL 만도 혹은 금호타이어 이런 자동차 단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고요. 약간의 로봇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이 12% 상승세.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엔캠이 코스닥에서 일단은 급등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살펴보시죠. 이러한 개별 종목의 흐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엔캠 얘기 진만쌤께 약간 여쭤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엔캠 어제 이제 오후에 한 18시 정도의 기사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 CATL과 뭐 전액 관련된 네. 이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제 내용을 보시면 공급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공시상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엔캠이 갖고 있는 매력도는 올랐을 때 굉장히 크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련돼서 이제 엔캠과 뭐 중앙첨단 소재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오늘 같은 날 이제 리튬주들이 오르기도 괜찮은 또 시장이니까 사실 또 미국 시장도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휴장과 이제 조기 폐장을 겪은 상황이니까 관련돼서는 한 번 정도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한가 갔는데 이제 워낙 이제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엄청 이제 의미가 있는 상한가는 아니었고요. 오늘 그래도 이제 리튬주들을 한 번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튬 가격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짧게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엔캠이 보여줘야 될 요소는 돈을 얼만큼 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한번 오늘 하루 정도의 재료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승권에서는 로봇주 일부 보이고요. 의료 AI나 냉난방 공조 이런 쪽 종목들도 일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로봇은 에브리봇 엔젤 로보틱스 혹은 하이젠 R&M 이런 쪽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신테카바이오 이런 의료 AI 쪽 일부 상승세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현대오토에버, 금호타이어 뭐 이런 쪽도 움직임을 보이는데 약간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요. 자율주행의 키워드가 붙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의료 AI 단의 조성호 부장님의 의견 궁금한데요. 예, 의료 AI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로봇주가 좀 쉴 때 좀 태동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시세 연속성은 계속 좀 관찰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뭐 루닛의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부 뭐 이제 신고가 종목들의 고점에서의 좀 변동성 확대 때문에 최근 좀 그러니까 군집성이 약간 흐려진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레벨을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어떤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코스닥의 좀 활성화 정책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많이 좀 수혜 입을 거라고 하는 건 역시 시총 상단에 있는 뭐 이제 바이오나 아니면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뭐 로봇, 뭐 이런 쪽을 많이 거론합니다만 의료 AI 쪽도 그런 활성화 정책에서는 분명히 좀 수급적으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또 의료 AI는 어쨌건 로봇하고 뭔가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로 볼 수도 있고요. 의료용 또 로봇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좀 모멘텀에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의료 AI는 아직 이제 뭐 이렇게 막 군집성이 굉장히 강하면서 시세가 막 폭발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종목별로는 분명히 좀 저점에서는 잡아볼 만한 것들이 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하네요. 김지만 의원님, 어제 엔터주 모처럼 올랐어요. 오늘은 별게 막 뚜렷한 시세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엔터주 꽤 많이 소외되기도 했었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의 수혜 기대감 일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면 우리 BTS 활동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사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하이브만 보는 게 좋을 것 하이브만.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다를 제외하고는 굳이 엔터주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제 일선 발로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엔터 쪽이 지금 살짝 정책인 게 신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굿즈 쪽에 너무나 이제 매출이 몰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피로감을 느끼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즉 대형 이제 큰 가수들이 조금 컴백하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매출로 전환될 때 굿즈 매출이 워낙 늘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인지 아니면은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지금 정책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많이 빠진 거를 제외하고는 굳이 엔터 쪽은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화장품의 APR만 보면 되듯이 지금은 하이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이즈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하이브만큼 여러 정말 대형 이제 신인이죠. 대형 이제 가수 이제 BTS의 복귀는 다시 한번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 하이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들만 제외를 하고는 지금 매력도 자체는 좀 떨어지니까 굳이 지금 신규 매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은 압축해서 하이브 하나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에 대한 이야기 살펴주셨고요. 그러면 조성호 부장님의 마지막 픽 혹은 전체적인 시장 전략 듣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 주십니까? 네, 아직은 뭐 일단 좀 노이즈가 제거될 때까지는 좀 뭐 골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좀 덜 먹는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다시 그 힘을 내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 강도가 이제 후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반도체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좀 모멘텀이 이제 다시 좀 형성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총 상단에 있는 업종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대비해서는 2차 전지와 역시 좀 이제 바이오 쪽이 또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지 않나. 이번 주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2차 전지도 좋았고요. 뭐 바이오 쪽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2월이니까 역시 이제 뭐 그래도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신압으로 좀 올해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게 수급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덜 오른 종목 쪽에 좀 빠르게 좀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아마 좀 테마군이 좀 굉장히 좀 난립할 수 있는 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제가 계속 이제 섹터별, 테마별 동향을 좀 보니까 뭐 이제 의료 AI 쪽, 그리고 로봇 쪽,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드론하고 자율주행 쪽도 좀 바닥권에서 꿈틀대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다 같이 일제히 움직일지 아니면 두더지 잡기처럼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시장이 열렸을 때 대응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테마의 순환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살펴주셨고요. 김진만 위원님은 오늘의 마무리 전략이나 섹터픽 어떤 겁니까? 네, 조방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빠져서 혹은 재미가 없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 워낙 많아서 한 번 정도 코멘트를 드리면은, 일단은 단거리 주자로 여기서 뽑게 되면 원전 쪽이 지금 생각보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뭐 현대건설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 거기에다 단거리에 조금 더 단거리를 더하면은 지금 이제 원전 좀 생태계죠. 이제 우진과 보성파워텍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이제 생각보다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우진과 보성파워텍 두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섹터 자체에 외국인들의 자금 일부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원전과 방산, 조선 순서대로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답답하실 것도 자명하고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시장인데, 아마 12월 필두로 해서 아마 내년도까지, 즉 이제 장거리 주자로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셔야지, 지금 단거리로 수급을 받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거리 주자로 나누게 되면은 원전과 방산, 조선 순서대로 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 조방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로 안내가 되니까 조방원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원전의 단기 주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진과 보성파워텍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위원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주제가 대기업 다니는 소부장 이야기 궁금하네요.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금 프리마켓 분위기 좀 살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삼성전자 약보합, SK하이닉스 어제 이어서 힘냅니다. 1% 상승세, LG 엔솔, 네이버도 일단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은 그래도 보합권 정도로 뚜렷한 의미는 부재해 보입니다. 그래도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괜찮습니다. 금리 인하 스토리 플러스 이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슈가 물론 삼성 SDI 등은 코스피이긴 합니다만 2차 전지 딴에도 힘을 좀 실어주는 걸까요? 지켜보겠고요. 나쁘지 않은 코스닥의 시총 상단의 시세인데 배당 이후 어느 쪽이 힘을 더 강하게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조성호 부장님,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